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연입니다. 자, 2016학년도 3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풀어보셨지요?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 정말 놀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한 몇 년 동안 저는 처음부터 1회부터 이거를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초반기 한 10회, 15회까지 빼고 그 이후에 15회를 넘어서부터 상당히 쉬워졌고 합격률도 항상 50% 이상, 어쩔 때 막 7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제33회 요 중급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50%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한 40% 정도를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제들, 다소 고급에 나오는 선지들,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채점을 하시고 나서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일 텐데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 요 회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고급의 내용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면서 같이 선지 분석, 내용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3번 문제 어려웠죠? 이승유의 제왕홍기. 18번 문제도 조금 중상 정도, 19번 문제도, 25번, 34번, 35번 꽤 난이도 고, 중상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상식의 내용들, 뭐 승경도 놀이, 세시풍속이 주로 나오는데 민속놀이 같은 문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또 어렵게 느끼는 요 문제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또 해설을 통해서 이렇게도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문제들 한번 이렇게 출제되고 나면은 한 몇 해 지나면 이렇게 또 계속 반복 출제가 되니까요. 이렇게 꼭 분석을 통해서 하나 넘어가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봐야 진짜 자기가 볼 때는 껌이네 이런 느낌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역시 선사시대죠.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의 생활 모습. 뭐 힌트는 딱 그림만 나와도 가락바퀴 나오면서 이거는 신석기구나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실을 뽑아서 직조기술 실을 빼서 옷을 만들어 입은 기구 신석기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거친 무늬 거울, 청동거울 당연히 청동기겠고요. 동굴 막집 구석기겠고요. 빗살무늬 토기 당연히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그림이 딱 빗살무늬 기억나시죠? 철제 농기구 그렇죠, 철기죠. 거푸집을 활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했다. 이게 청동기예요, 철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거는 청동기도 되고 철기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시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 뭐 많이 거푸집 빈출 나오는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꼭 구분하라고 하면은 철기 쪽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었고 2번 문제. 자, 여러 나라들 나오죠. 이제 그다음 뭐 항상 나오는 거죠.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대군장이 없대요. 대군장. 읍군 삼노 끝났네요. 근데 읍군 삼노 하면은 옥저냐 동해냐 요 군장의 읍군 삼노 얘네들인데 하오들을 갖다 다스렸는데 보니까 소,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책화라는 풍습, 책화가 있대요. 서로 침범하면 야, 너 소, 말을 배상해. 우리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우리 여러 나라 중에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역시 지도 같은 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위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변한 진안, 특히 요 동해의 책화, 또 제천 행사 기본이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책화 말고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조계혼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딱 같이 알면은 동해구나. 그 동해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죠. 12월 영고라는 제천 행사, 당연히 부여죠. 부여. 그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삼한에는 5월과 10월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었죠. 그죠? 제천 행사는 정말 기본입니다.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하면은 역시 부여. 그죠? 제가회의 하면은 어디요? 고구려. 특산물이 있네요. 단궁, 작은 화살, 과하마, 과일 아래 진화되어 있는 작은 말들, 반어피, 물개 같은 것들, 그죠? 반은 물고기인, 바로 가죽,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게 바로 어디예요? 동해죠, 동해. 그죠? 답은 4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천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신성지역, 신이 거스리는 지역, 소도가 있었대요. 즉 천군과 바로 군장이 나눠져 있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정분리. 바로 사만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 2번에서는 뭐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이 정도의 내용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끝난 거죠. 자, 3번부터 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3번 이제 삼국시대죠.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역시 이제 순서 고르는 거 옳게 나열한 것은 사비를 천도하고 사비천도 어느 왕이죠? 백제. 요 백제의 성왕하면은 몇 세기요? 6세기 중흥을 시도했죠.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부터 불교를 수용했어요. 백제 불교 수용은 언제예요? 4세기. 침을 자꾸 흘려요. 침요왕. 그죠? 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고원왕을 죽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4세기. 누구요? 근초고왕. 전성기죠. 근초고왕.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순서로 하면은 근초왕이 먼저고 근초왕의 업적은 쫙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맞아. 불교를 안 했지? 그러면서 침요왕. 그리고 5세기에는 결국은 고구려의 침입. 계로왕 전사하고 문종왕, 동성왕, 문영왕, 그럼 이제 성왕 이렇게 가면서 다시 중흥을 시도하려다가 성왕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죠. 진흥왕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흐름을 보시면 되고 다나가 하면은 다나가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문제. 뭐 여기까지 계속 쉬워요. 자, 4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는 영류왕을 제거한 뒤에 대망리지 최고의 자리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바로 정변을 일으킨 거죠. 요 영류왕을 제거하고 7세기 바로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 소문 들었나요? 연개소문. 아주 승질이 더러웠지요. 하지만 강력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라 이 녀석들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야. 무슨 화친 정책이야. 안 돼 하면서 영류왕을 제거한 뒤 대망리지하면서 강경 정책을 폈죠. 결국 당나라가 안 되겠어. 연개소문 이 자식이 정변을 해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요? 안시성 싸움이고 645년. 그죠? 645년. 자, 결국은 이 군대 이 안시성 싸움에서 요 양만춘 장군 또 연개소문 열심히 해갖고 아무튼 막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강동육주는 어디입니까? 지도가 탁 떠올라야죠. 네, 압록강 하구 지역. 바로 고려 때 거란의 1차 침입 10세기 말이죠. 동북구성을 개척했다. 역시 고려 시대에 바로 이제는 이건 거란이었습니다. 거란의 1차, 2차, 3차. 여진이 어쭈 이것들이 까불어 여진을 정벌하자 하면서 11세기 초에 결국은 윤관이 별무반을 끌고 가서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개척하죠. 물론 1년 만에 돌려줍니다. 지금 7세기의 연개소문 때를 골라야 돼요. 당의 등주는 어디입니까? 산둥반도예요.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거는 바로 발해죠, 발해.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발해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그죠? 8세기. 이때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등주를 공격했죠. 신라의 대하성을 뺏었다. 신라의 대하성, 이건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었죠. 백제와 신라의 싸움에서 결국은 의자왕이 대하성을 뺏으면서 신라 김춘추의 사위와 딸들을 죽이면서 이 신라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고구려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그러나 됐어. 너 무슨 말이야? 너 뺏었던 땅을 내놔. 그러니까 결국 이 신라는 김춘추는 중국으로 와서 나당연합을 하죠. 역시 7세기긴 7세기지만 이거는 요 바로 뭐예요? 대하성을 뺏은 건 백제. 요 백제의 의자왕이죠. 의자왕. 의자왕 7세기입니다. 643년. 천리장성을 축조를 주관했다. 바로 뭐예요? 아까 영유왕을 제거하고 대망리지를 만들고 당나라가 쳐들어올까봐 뭘 만들어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천리장성이라는 말은 딱 우리나라 역사에 딱 2번이라 그랬습니다. 요 고구려 영계소문 때 요때 축조와 또 언제요? 고려 때 1차, 2차, 3차 요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았죠.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 그죠? 위치는 달라요. 고려 때는 요쪽이죠. 지금 등주가 여기 있으면 산동반도 있으면 요 고구려 때는 요쪽이죠. 뭐 이런 거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통일신라 1번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됐습니다. 통일신라의 이 문서는 제가 그림으로도 딱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문서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청주 지역 요쪽에 4개 촌락을 갖다가 호구, 말, 토지, 나무를 다 조사했대요. 뭐요? 민족문서 또는 촌락문서라고 하죠. 통일신라의 민족문서.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요. 경주의 가문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쫙 앞에 보면 바닷가가 보이고 쫙 멀리 보면은 바로 문무왕. 요 가문사지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요 아버지의 문무왕,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무덤, 바로 대왕암을 볼 수 있도록, 바다에 있는 대왕암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아버지 문무왕의 뜻을 봐서 가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만파식적 또 나오네. 만파식적. 피리를 갖다 부르면 왕권 강화. 바로 신문왕이고. 신문왕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업적들 역시 쫙 기억나야 됩니다. 나오겠지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했다. 신라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한 건 지증왕이죠. 바로 6세기입니다. 역시 지용의 업적, 왕호사용, 뭐 신라, 우상국, 또 우경장렬, 주군제도 쭉 나와야 돼. 이런 것도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물론 노급은 경동왕 때 다시 부활되긴 합니다. 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역시 신문왕 맞죠? 신문왕입니다.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대가야 정복한 건 누구예요? 바로 진흥왕이죠. 역시 진흥왕. 진흥왕 6세기입니다. 금강가야는 어디요? 법흥왕입니다. 대가야는 진흥왕이고요. 2차돈 순교, 불교 공인 나오네요. 바로 누구요? 법흥왕이죠. 법흥왕 역시 6세기. 순서로 이것도 순서 잘 나오죠? 아까 백제 변천 순서 한 것처럼 지증왕의 업적, 법흥왕의 업적, 진흥왕의 업적 순서대로 해라 하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막 3개 나눠주고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건 나와야 돼요. 독소삼풍가 이거 뭡니까? 원성왕 때죠. 원성왕 때. 그죠? 원성왕. 신라 말 8세기 후반이죠. 8세기 후반. 그죠? 해공왕이 죽고 나서 원성왕 때 독소삼풍가. 그러나 실패했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7번. 밑줄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거는 이 자료는 일본의 현 헤이조코 교토 요 유적에 출토한 목간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목간에다 이렇게 문서를 쓰고도 했죠. 고려에 보낸 사절이 기록했으므로 여기 758년 758년에 고려가 있어요? 758년에 고려가 있습니까?
바로 발해죠. 이거는 발해를 말하는 거죠. 발해를. 그죠? 이 목간에는 일본이 이 국가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아, 발해를 말하는구나. 옳은 것을 고라라. 이 발해에 대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죠? 발해 전성기 바로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전국을 5도 양계로 했다. 5도 양계, 지방행정구의 5도 양계 하면은 그렇죠. 고려죠. 그림이 탁 떠올라야 되고, 그렇지. 북계와 동계, 그리고 5도가 있었네요. 경기 지역. 지방행정구가 탁 떠올라야 돼요. 구선원과 십정, 군사제도죠. 어디 군사제도입니까?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신라군이죠. 발해는 12가 있었고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한 건 백제와 고구려였죠. 지방 간의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사정을 갖다가 파견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통일신라죠. 물론 발해도 감찰부서가 있습니다. 약간 고급으로 나가지만 중정대라는 감찰부서가 있죠. 그래서 발해는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선지분서. 가겠습니다. 8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요. 뭐예요? 풍월도, 풍류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매번 많이 나왔던 거죠. 모르겠어요? 그럼 2단계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 화랑이죠.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까지 얘기해 줬네요. 그러면 화랑도 답은 4번. 도방, 중방, 별기군, 소고군 다 아시죠? 고려의 도방, 무신정권 때 경대승, 중방, 무신회의기구, 별기군 아까도 얘기했죠. 여진정벌, 소고군, 조선 후기에 바로 지방군대 모든 그 노비부터 양반까지 다 군대 편입하는 소고군제도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서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9번. 미출군 그에 대한 설명. 이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원효대사죠. 원효대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분, 바로 원효대사. 거기다가 설명까지 나왔네요.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신앙, 화쟁사상, 일심사상 많은 책을 저술하셨죠. 제가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인물사나 이런 분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지금 중급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 그 자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아미타사상, 남아미타를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를 했다. 또 많은 책을 저술했다. 대승기신 논서와 신문화 화쟁론, 화쟁사상이잖아요. 그죠? 금강산매경론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 딱 얼굴만 봐도 원효대사구나. 딱 보면 원효대사. 근데 어렵게 저술한 책이 나왔어요. 조금 어렵게 저술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문화쟁론 답 1번이네요. 근데 요 정도까지 알아야죠. 화엄 일승 법계도 항상 통일신라면 원효대사 하면은 의상스님 있잖아요. 화엄종에 바로 의상스님. 그죠? 중국까지 갔다 와서 바로 해동 화엄종, 요 화엄종에서 화엄 일승 법계도 많은 제자와 절을 갖다가 건립하면서 역시 대중화에 힘썼죠. 또 해초라는 분도 있었죠. 중국까지 갔다 왔어. 왕호 창축국전. 그죠? 또 항상 복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천태종 하면 해동 천태종, 의천은 천태종. 수선사 결사운동 누굽니까? 역시 의천하면 같이 나오는 바로 진울스님이죠. 그죠?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스님, 지수, 쌍꺼풀 수술했다 그랬죠? 정해쌍수. 자, 넘어갈게요. 유불치설 해심. 그죠? 해심은 유불치설. 바로 진울의 제자죠. 그래서 해심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원래 과거급제했는데 유교도 뛰어났지만 불교까지도 이제 의탁하면서 유불치설 주장하면서 성략도 들어오게 됐죠. 물론 지금 이 내부는 뭐 완전 빈출이고요. 항상 또 보기 속에 같이 나오는 건 해심 스님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죠.
근데 이게 저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봤으면 뭐 역시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화쟁사상 아 맞아 이런 거 딱 나왔으면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요. 항상 또 지역 문제, 지역사 문제가 중급이고 고급이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드문드문 한 문제 나오다가 꼬박꼬박 한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는 보통 두 문제씩 늘어나죠. 약간의 변별력이나 좀 더 답사를 많이 다니고 실제로 좀 느껴봐라 라는 하는 의미에서 자꾸 지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 나오면 가서 또 가보거든요. 자, 이걸 지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을 지도에서 찾으래요. 그래서 지도를 자꾸 그려주고 그럴 위치를 알아야 되고 이건데요. 자, 보면 신석기 시대 발자취로 고산리 유적. 이걸 글을 또 이렇게 잘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신석기 유적지 중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주도 고산리 이렇게 금방 딱 제주도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신다면 또 삼별초 최후의 항전이랍니다. 최후의 항전, 항파들이 즉 삼별초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강화도에서 배중손 그리고 진도까지 그죠? 김통종 장군이 마지막 제주도까지 갔죠. 그래서 마지막 역시 제주도구나 했죠. 여기까지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건 어려웠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해서 모슬포 그쪽 지역에 비행장이 넓게 만들어졌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중국 중일전쟁 치고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알뜨르 비행장 그 제주도를 중심으로 엄청난 큰 비행장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쪽 가면은 그 터와 뭐 방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살짝 보시면 되고요. 또 제주도 4.3 사건 그죠? 여기 많은 기념관들도 이제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냥 4.3 사건의 현장 뭐 이런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아무튼 4.3 사건 현장 이렇게 막 가보고 답사 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념관도 다 만들어 놓고 했더라고요. 자, 아무튼 답은 제주도고 찾아보세요. 제주도 답은 다 3번이 정답이죠. 뭐 강화도나 진도 이런 뭐 이쪽 문제들 뭐 엄청나게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가보겠습니다. 11번. 가에서부터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교육기관인데 이제 통합 문제입니다. 자, 역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게요. 요 통합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정말 크게 암기식이 아니라 고구려 하면은 태학이 있고 경당이 있죠. 경당 교육기관에 어느 왕 때요? 장수왕 때까지. 장수왕 때까지까지 뭐 몰라도 되겠지만 아무튼 경당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장수왕 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라 가면은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고려 가면은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조선에는 서원. 물론 고려 말부터 원래 성균관이 있는 건데 지금 약간 교육기관을 원래는 중앙에서는 태학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교육기관들을 하나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있느냐 조금 더 어렵게 섞어놨어요. 자, 물어보면 경당 글읽기와 할쏘기를 가르쳤다. 경당에서 글읽기와 할쏘기를 가르쳤어? 뭐 모르신다고 쳐봐요. 나 최충에 의해 설립됐다? 국자감이 최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해동공자 최충 아름다운 이 땅 여기서 나오잖아요. 해동공자 최충 문헌공도라 그래서 학당 구제학당 만들고 이것 때문에 사학 12도가 만들어졌죠. 확실히 아니네요. 출판을 담당하는 서적포를 두었다. 자, 요게 이제 고급에서 나오는 건데 고려 숙종 때 이때 서적 우리 서점 딱 기억나시죠? 이런 출판물들을 갖다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요? 국자감에서 한 거는 아니죠. 그죠? 지금 뭐예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요거는 국자감에 대한 책들 같은 거를 두게 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요거 맞는 말이죠. 요거는 확실히 틀리고 요건 맞는 말이고 그죠?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면 서원인데 서원하면 우리 확실히 또 배웠어요. 서원하면 지방 사림들이 개인 연구를 위해서 원래는 주세붕이 처음으로 안양 이런
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학문을 연구하고 자제들을 양성했죠. 근데 보니까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했다. 이거 정말 빈출이에요, 이것도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거는 지금 중앙 성균관이나 이런 국자감에서 지방에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한 건 향교입니다. 향교. 그래서 이건 틀려갖고요. 좀 어렸어요.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일단 그러니까 아닌 거를 확실히 최충대가 아닌데 아니란 말이야. 확실히 아닌데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아닌 걸 2개 골라 하다 보니까 기억과 디귿 2번이라고 한 중급 정도는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솔직히 고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화통도감을 설치했대요. 화통도감, 화약이죠. 화약과 화포 제작. 화약과 화포 제작하면 누굽니까? 최무선이죠. 최무선.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의 요 최무선 바로 진포대첩이었고요. 요 진포가 어디예요? 금강하구입니다. 금강하구요. 금강하구 지역입니다. 요까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최무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진포대첩 답은 5번이 쉽게 나왔네요. 사군 육진 언제죠? 조선 세종대왕 때. 그죠? 최은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죠. 위화도해군 이성계가 1388년 결국은 위화도에서 해군하면서 정치권을 잡았죠. 나선정벌 라선이 어디예요? 러시아죠. 러시아를 정벌한 건 조선 바로 언제예요? 효종 때죠. 효종 때. 1차, 2차에 거쳐서 천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천성 전투 어디입니까? 고려, 몽골 침입에서 몽골. 요 처인성이 어디예요? 처인성이 이 지역사도 나왔던 문제예요. 지역사로. 용인입니다. 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김윤우 장군이 몽골 침입해서 또 그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죠. 요까지 살짝 보시고 이런 것도 잘 다 빈출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그냥 나와야죠. 고려 후기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요 제왕운기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 그죠? 요 제왕운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썼죠. 이거 고려 후기 때 그때 기억나요? 제가 이것도 설명할 때 이 제왕운기가 시로 표현됐고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로 표현했고 단군 왕검 이런 단군의 이야기와 발해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단군의 이야기가 발해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솔직히 이것도 우리 문제 나오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 그 밖에 제왕운기 뭐 이렇게 살짝 물어보는 정도 비교하는 정도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깊게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발해 역사를 갖다가 주도를 했고 특히 단군의 이야기도 있다 하면서 제가 요때 저기 제 PPT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역사 서술 방식 뭐 편년체다 기저체다 기사 본말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고려 후기 역사서에는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때 당시 여러 가지 몽골의 침략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고려의 자주식 이런 민족성 이런 걸 강화시키면서 이런 게 나타난다. 특히 삼국유사 1년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왕운기 빨강시 그리고 요 4편 정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 내용도 있었지만 특히 요 시조로 구성됐고 요 제왕운기 너무 잘 나와요. 이 상편 하편돼 있는데 중국사와 한국사를 이렇게 대등하게 표현했고요. 발해나 단군조선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삼국유사는 단군신화 있는 거 아시죠? 고급인가? 우리 중급인가요? 아무튼 둘 다 단군신화의 공통점이 또 있다는 것도 살짝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기전체 형식, 시조죠. 기전체 서술 방식 뭐라 그랬어요? 기전체라는 건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서술하는 것으로서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보통 많이 쓰는 건 편년체. 시간이 쭉 연도에 따라 시간이 쭉 가는 순서대로 조선왕조 실록, 뭐 동국통감, 뭐 절요 이런 거예요. 기사 본발제
이 사건을 갖다가 중심으로 쓴 거 바로 삼국유사 연려신기수 있었죠. 즉, 요 기전체 소설 방식 아닙니다. 그죠? 당군에 관한 이야기 맞죠? 당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당군에 관한 이야기 맞는 말이고요. 남북국 용어, 발해라는 말을 썼지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건 조선 후기 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죠. 유득공의 발해고.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고 근데 발해라는 내용도 제왕후기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아니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나 또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이라고 하죠. 또 뭐 조선왕조실록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11개 정도. 제가 맨 마지막 강의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왕후기 아니죠. 신라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어디요?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신라의 천년의 역사를 한 거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그죠? 삼국유사도 세 시기를 구분합니다. 그죠? 상고, 중고, 하고.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불교, 법화를 중심으로 상고, 중고, 하고 나누죠. 예.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답은 2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였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고급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틀렸다고 뭐 슬퍼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화폐를 주조한 국가, 사만통보, 해동통보, 뭐 은병 다 언제예요? 고려죠. 그러면 고려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천시가 실시되었죠? 맞네요. 답 1번. 너무 쉽게 나왔죠. 외관을 중심으로 계시무역에서 인삼을 수출했다. 이거 어디예요? 조선 후기. 무역은 거의 조선 후기 때 발달하잖아요. 덕대, 광산, 전문 경영이 나타나죠. 조선 후기. 고추, 담배, 조선 후기. 청해진, 여기까지는 조선 후기네요. 청해진은 언제요? 통일신라. 바로 장보고 완도의 청해진을 구성하죠. 신라 하대로 가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자, 요 연표도 어떻게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살짝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최후가 왕에게 속히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합니다.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1차 때 항복하고 나서 미안해 하고서는 그 다음 강화도로 천도하죠. 자,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최시정권 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다. 1231년이죠. 13세기. 요때 쳐들어오고 강화도 천도가 123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를 이게 보통 이제 최후 때 하면 되는데 이게 연도로 물어본 거예요. 무신정변. 여기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여긴지 요거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정방 설치, 정방이 바로 최후 때고 이걸 좀 최후 때고 최후 나서 요때 만들어졌구나.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라구나. 요거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요거로 획득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몽골 시즘은 13세기 여기구나. 다시 한번 보시고 1231년에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또 40년의 항쟁이 쭉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다음 명령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형조 6조의 형조에서 자, 이 사형수에 관한 일을 갖다가 모두 직접 보고해라. 또 세조라고 얘기해 드렸네요. 6조 직계제죠.
왕에게 직접 모든 걸 보고해라. 왕권 강화를 위한 6조 직계제입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과 세조가 6조 직계제를 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공인이 등장합니까? 공인은 역시 바로 뭐예요? 대동법이 나와야 되죠. 바로 대동법 시행으로 바로 공인들을 통해서 지방의 물건들을 사오게 되게 되는 거죠. 왕권 강화 목적, 그렇습니다. 답은 2번 끝났죠. 쌍기의 건의, 쌍기 나오면 누굽니까? 고려의 광종이죠. 왕권 강화 광종, 과거제도 했죠. 과거제도. 국정과 왕실의 사무를 분리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국정에 이런 국정에서 왕실, 이 궁궐에 이런 궁궐 일을 갖다가 좀 분리하자. 이거는 가보개혁대죠. 가보개혁대. 국내부를 설치하자. 가보개혁대입니다. 그죠? 붕당 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실시됐다. 붕당 간의 대립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 탕평책이 실시됐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탕평책이 실시한 거지. 붕당 간의 대립에 6조 직계제는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자, 요게 이제 완전 생뚱맞은 문제였죠. 요 세시풍속이 주로 나왔는데 이제 민속놀이. 또 민속놀이 나오면 보통 이제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래 갖고 그런 이제 설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는 윷놀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게 저도 역사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봤지. 이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판에다가 여기 관직들, 이 과거의 조선 뭐 이런 관직들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윤목을 딱 불려갖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 벼슬 관직을 올라갔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퇴관하는 뭐 그런 놀이거든요. 이거를 승경도 놀이라고 하는데 요 놀이가 나왔어요. 승경도 놀이를 아느냐? 물론 지금도 이거를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보드게임 인장이나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그래 유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거를 해볼까 했는데 뭐 굳이 애들하고 이렇게 해볼까라 생각했다가 뭐 별로 재미없겠는데 이래서 그냥 안 했었는데 이게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거 어디 뭐 교과서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아닌데 상식 문제로 세시풍속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내는구나. 정말 놀랐어요. 윷놀이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이나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래서 독에 걸린 뭐 할 때 이제 도하면 돼지 뭐 개 뭐 이렇게 해서 뭐 설이 있다라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서 정말 놀랐고요. 고누놀이는 고누를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삼촌하고 이제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판 누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이제 올려놓고서는 한 바퀴 가갖고 이렇게 넘어갖고 막아놓고 이제 요 하는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장기 같은 이제 말놀이예요. 이 고놀이도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려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 고누놀이라는 게 우리 전통놀이구나 뭐 이렇게 정도 그냥 알아두시고 차전놀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 나옵니다. 기출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 경북 안동에서 그 왕건과 그리고 후백제 견훤의 싸움, 그 싸움을 갖다가 놀이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호족들이 왕을 도와주면서 승리로 이끄는 그거를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차전놀이가 하게 되거든요. 막 우와 올려갖고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전놀이 이런 건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노다리 밟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운동회 같은 데 가면은 운동회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애들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막 건너가는 그런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는 노다리 밟기 정월대보름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정월대보름 이런 날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또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뭐 틀렸다고 억울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다시 한번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틀렸다고 해서 제가 또 이것도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아무도 이런 문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문제 나왔다면 이제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기출 문제를 이렇게 또 소개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국가행정을 체계화하고 유교 질서의 확립 끝났네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반포됐다. 아, 이거는 경국대전이구나. 경국대전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역시 이번 중급이 어려웠다는 건 경국대전을 그냥 물어보질 않고 또 경국대전을 물어보면 보통 물어보는 게 이런 편찬과정,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항상 고급에서 이것이 육전체제, 이 우리 6조의 2호 현공 예병 있잖아요. 그거의 육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언급도 하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경국대전이구나. 이렇게 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률론. 경률론 3장을 모아 정리했다. 이게 뭐야? 이건 제 공무원 강의할 때나 살짝 언급하고 거기서 뭐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이야기하면 삼장법사 알죠? 삼장법사. 예, 이 3장이에요. 경과, 율과, 이론, 이런 법률과 이런 경전 이런 거를 모아서 대장경을 만들거든요. 이게 대장경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선지에 넣어놨다는 거 중급에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전쟁, 역대 전쟁하는 기록을 체계화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시력과 회해력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하죠. 칠정산. 아, 세종대왕 때 칠정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고. 보통 이제 이런 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넣었다는 건 정말 역시 진짜 어려워했었구나. 어려워했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효자, 충신, 연려. 이것도 뭐, 책 뭐, 삼강행실도 같은 거 사진을 주어주고 이런 내용을 줘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강행실도. 이런 행실을 갖다가 유교에 관한 책으로서 이런 걸 모범 사례를 그림으로 만들어줬죠. 예. 자, 아무튼 나머지 내용 살짝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도 보통 조선의 관직, 중앙정치제도 그렇게 원래 한 문제를 보통 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걸 똑같어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작정하고. 야, 한번 어렵게 한번 내야 되지 않을까? 중급 너무 쉽다고 그랬어. 그래. 어렵게 내래! 라고 이제 지시를 받아서 한 번 더 쉽게 내려고 하다가 그래 왕이 있어, 삼사가 있어, 그래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어, 그래 춘추가 뭐 성유가 이 내용을 어떻게 어렵게 낼까? 근데 보통 고급에선 내요. 승지, 좌부 승지를 줬다는 거예요. 도승지, 승정원이거든요. 승정원. 승정원의 역할, 최고의 도승지와 또 좌부승지, 우부승지 이런 승지의 역할. 지금 승정원의 역할을 물어볼 때 승지로 물어봤다는 거죠. 관찰사는 그래 관찰사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사원, 뭐지? 사헌부, 3사의 사헌부의 짱을 대사원이라고 합니다. 대사원. 사관원의 짱은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대사관. 홍무관의 짱은 대제학이라고 합니다. 성유관의 짱은 대사성이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짱은 판윤이라고 합니다. 육조의 짱들은 판서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이제 고급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교재도 나오긴 해요. 솔직히 중급에 그냥 놔주지만 뭐 이것까지는 안 필요 없어요. 고급 정도의 내용입니다. 했는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판서, 형조판서, 육조판서. 아, 이거 육조에 지금 형조를 지금 판서를 이야기한 거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영의정의 의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중급에서요. 중급에서. 알면 쉬운 거죠.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 가. 승정원,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 그렇죠. 승정원이 왕의 비서입니다. 왕명의 출납을 하죠. 그죠? 옳지 않은 걸도 골라냈어요. 옳지 않은 거. 지금 관찰사는 각 군현의 수령을 감독했다. 맞죠? 수령 감독합니다. 대사원이 재정과 출납 회계를 합니까? 사헌부라서 감찰 기능을 하죠. 감찰, 대간 업무를 합니다. 대간. 이 회계 출납하면 고려의 3사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나오는 게 쉽게 나오는 게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많이 출제됐거든요. 이걸 이렇게 낸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형조, 판사, 형벌에 관한 거. 역시 영의정, 국정 전반에 총괄하죠. 그죠? 의정부니까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상당히 고급 내용이었습니다. 고급 문제 내용.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가에서부터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것도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상식의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자,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인데 선덕여왕, 선덕여왕 뭐 드라마도 했었고 모르는 사람 없었겠지 이러면서 신라의 선덕여왕, 김만덕, 이것도 드라마로 했었지.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 살짝만 언급되거나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김만덕. 원래는 기생이었어요. 그 돈을 벌고 나중에 조선 후기 이제 상업 활동을 해서 그 물건들 막 제주도로 들어오고 이러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대북 거상이었다가 엄청난 제주도의 재해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그 많은 부를 백성들, 바로 많은 빈민들에게 구제해주고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정조 때 김만덕을 불러갖고 여성을 제주도에서 부른 건 최초예요. 최초. 불러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들이 소원이 금강산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금강산 여행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유관순 누나는 뭐 모를 사람 없겠죠. 우리 3.1운동의 유관순 누나. 나혜석 이분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여성 최초의 화가입니다. 최초의 화가라면 좀 안 되겠다. 최초의 서양화가예요. 서양화가. 뭐 서양 화가라면 뭐 심삼량도 있으니까요. 서양화가입니다. 서양화가. 예. 서양식의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까지 그림을 그려 서양의 그림을 교사로 했다가 했던 분인데 뭐 이런 분이 나왔어요. 아무튼 자, 이 가나다라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의 처음으로 신라의 왕위에 오르다. 그렇죠? 예. 성골이 끝나면서 결국은 이제 성골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성골 중에 여자인 선덕여왕이 되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되죠. 그렇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 확실히 맞으니까. 나 흉년으로 고통받은 빈민을 구하다. 오, 맞았네요. 근데 을밀대에 의해서 노동 탄압에 규탄하다. 을밀대에 의해서 노동 탄압에 규탄한 건 이제 강주룡이라는 분인데 여성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일제시대 때 1931년에 최초의 여성 고성 농성자죠. 그래서 옛날에 그것도 몇 년 됐을 거예요. JTBC 그 손석희 뉴스에서 앵커 브리핑이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보는데 요 강주룡을 딱 내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또 우리 책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역사의 그런 상식이나 아무튼 최초 여성 고성 농성가 고성 그 을밀대 위에서 약 10m 이상 되는 그 평양의 을밀대 위에서 이제 고성을 그 농성을 한 거죠. 높은 곳에서 이제 농성을 한 겁니다. 노동 탄압 막 이런 노동쟁이 이런 거를 했던 건데 역시 우리 다의 유관순 누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그렇죠? 최초의 여의사, 최초의 서양 화가라 그랬죠. 여의사도 이것도 솔직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답사를 제가 이제 많이 댕기거든요. 뭐 서울 답사도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거를 본 게 김점동이라 그래서 우리 유관순 누나가 어디 나왔어요? 이화여고 나왔어요. 이화여고요. 거기 이화여고 가면은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마당에 유관순 누나 동상이 있고 작은 건물에 여고에 그 박물관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김종동 이분이 또 최초의 여의사로 이렇게 또 뭐 나오거든요. 저도 그때 봤는데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아무튼 이때는 이분을 또 언급을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맞는 게 또 확실해서 기억과 니은 1번 정답이다. 그나마 미안해서 그런지 좀 쉽게 아는 사람은 좀 늦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혜석이나 김종동 이런 뭐 강주룡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다는 자체가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제가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강주룡 이분입니다. 이분이. 자, 21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않기 때문에 쉽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조선시대의 향촌 자치기구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다. 끝났죠. 조선의 지방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고 향리가 있었고, 그리고 유향소가 있었죠. 그래서 향청이라고 하고 또는 향사당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유향소, 답은 3번이죠.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성균관 교육기구, 도병마사 고려의 최고행정기구, 그죠? 전민변정도가 신돈 나와야겠죠? 신돈, 바로 공민왕 때, 바로 백성들의 밭, 그 공무원이 뺏었던 밭을 돌려주기 위한 거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춘추관 나왔죠. 역사 편찬한 겁니다. 그러면은 실록청을 설치해서 자료를 수집하지요. 여러 가지 시정기나 사초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후 사고로 지방 곳곳에 보관을 하게 되죠.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죠. 세계문화유산에 속해 있는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새같이 열전. 이거 기전체인데. 조선왕조 실록은 편년체지요. 그죠? 틀렸습니다. 시정기와 사초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지요? 삼국사기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 아주 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만든 거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편년체로 쭉 한 통사 있었죠. 바로 서정기에서는 그 성종 때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 자, 나머지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수신전과 휴량전의 부활의 주장이 대두됩니다. 벌써 수신전, 휴량전 나오면 과전법이겠구나 나오는데, 자, 근데 이 내용에서 지금 이 법인데요. 수신전과 휴량전의 지급이 중단되고 이 법이 실시되면서 죽은 남편과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여자들로부터 부모와 이런 재산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법이 실시되니까 수신전, 휴량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이 법은요. 뭐예요? 과전법에서 자꾸 지금 수신전과 휴량전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관리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은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습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남용해 갖고 세습을 계속하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지죠. 과전법은 경기도에서 한정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세조 또 왕권 강화도 해야 되고 이것들이 또 그만두고 다 나가? 야, 안 되겠어. 현직 관리들에게만 요 수신전 휴량전 이거 다 중단해 버리죠. 세습을 못 하도록 현직 관리에게만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걸 바로 뭐예요? 직전법이죠. 이 법은 직전법. 그죠? 직전법입니다. 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맞았죠? 답 1번이고. 자, 역시 토지제도도 중급에서 일단 언급만 해도 전식과 과전법 이런 것만 언급만 해도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알아야 되긴 한데 쉽게 내진 않았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보면. 노동력 증발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노동력까지 증발하는 건 노급이죠. 노급. 그죠? 노급, 시급. 인품과 공로의 토지 지급 기준으로 했다. 인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한 건 뭐예요? 야, 쟤네 참 인성이 좋아. 아니, 관리 중에 쟤는 인성이 좋고 나쁘고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이거 뭐죠? 전시과죠. 전시과 중에 고려 전시과 중에 처음 만들어졌던 시정전시과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품을 없애면서 개정전시과. 또 역시 토지가 또 부족해지니까 경전정시과, 경정으로 가죠. 그죠? 시정, 개정, 경정. 그죠? 경종 때, 목종 때, 문종 때 이렇게 전시가 이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역시 복습해 주시고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했다. 이건 뭐죠? 결작 1결당 2두를 갖다가 한 거는 균역법이죠. 균역법. 영조 때. 선회법 나오면 선회청, 선회법이라고 불리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건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대동법을 처음엔 선회법이라고 그랬고 이 대동미를 거둔 걸 선회청에서 공인에게 줘서 서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4번.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으로 오른 것은요. 이분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삼형당, 삼형입니다. 삼형. 스님이고요. 임진왜란 때 의병.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의 삼형 이런 것도 하면 이제 삼형대사 유정. 이분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 유정이 결국은 일본이 교류를 요구하니까 강력히 주장하죠. 우리의 많은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통신사 교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에 또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은 답은 4번이 정답이죠. 도선스님은 신라 말 풍수지리설 기억나죠? 의천 진우스님, 의상스님은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아까요. 자, 스님 나오니까 막 나오네요. 25번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해경궁 홍씨, 이건 뭐 국어 시간에도 배우죠. 한중록 국어 시간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또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고 상식성에서 해경궁 홍씨, 한중록 이러면은 바로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정조입니다. 정조. 요 정조. 일단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좀 쉽게 한 50% 이상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 정치 상황하면 정조의 업적을 물어볼 텐데 딱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벽파와 시파의 대립을 심화되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을 읽거나 이게 교재도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조의 정책, 강력한 개혁 정책을 또 반대를 하거든요. 이 노론 일부 애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왕권을 하려니까 이제 지네 양반의 힘이 약해지니까요. 이 노론들이.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게 바로 벽파고, 정조의 그 개혁에 반대하는 게 벽파고, 시파는 내 전하 인정하는 게 시파라고 하거든요. 이 대립이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노론에서도 벽파, 시파 나눠지는데 이게 정답이 1번 정답이었어요. 왕권관리 비변사 혁파가 되었다. 비변사를 혁파가 없애는 건데 혁파했다는 거는 언제였습니까? 이건 흥선대원부 때 혁파되죠. 자의대비 복상기간, 자의대비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예속논쟁이 일어난 건 바로 언제입니까? 현종 때죠. 조의제민의 빌미가 되어 무오사가 일어난 건 연산군이죠.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선이 나눠진 건 선조 때죠. 됐나요? 가겠습니다. 26번 용어입니다. 이제 또 쉽게 또 내주네요. 이건 뭡니까? 스피드 퀴즈. 자, 지금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량이 부족해져요. 돈이 없다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 때 돈이 없어요. 황당해요. 그죠? 전황. 답은 4번이죠. 광작 역시 조선 후기 때 넓은 토지를 분홍들이 등장하는 거죠. 광작한다 그랬어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거. 방납, 이 방납은 공납을 대신 하거나 막아주는 사람들, 방납업자, 공납을 막아주는 걸 방납이라고 하죠. 잠수하는 것처럼 몰래 채굴한다 그랬습니다. 향전, 향은 지방이죠. 지방에서 향전이 일어나죠. 결국은 구양과 신양,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향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답은 4번. 27번 가나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용담정. 용담은 용담유사 뭐 이렇게 딱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일단 체제우가 좋네요. 체제우. 체제우하면 동학. 바로 용담정. 바로 동학을 창시한 곳이구나. 병인박해로 바로 여기가 절두산이죠. 절두산이어서 막 엄청났습니다. 바로 요 천주교 서학이라고 하는 요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처형되었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동학 중강단의 결성을 주도했다. 중강단은 무슨 종교죠? 되게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죠? 단군교였다가 나철, 오기호, 바로 나철, 그죠? 나인영 이분이 대종교를 만들었고, 자, 이분은 결국 이 종교는 단군신앙, 우리 종교로서 중강단을 결성하죠. 역시 이거랑 상관은 없습니다. 동학,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나요? 동학은 아닙니다. 이거는 서학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죠. 천주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지, 지금 나 천주교인데 기관지 만세보를 발견했다? 이거 바로 천도교죠. 천도교, 즉 동학입니다. 1대 교주 최재우가 죽고 나서 최시영 2대 교주, 최시영이 죽고 나서 손병희, 그때 보니까 이제는 동학이 또 일부 얘네들이 친일 쪽으로 변질해, 그러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죠. 이때 만세보를 발견합니다.
이거는 가간이나 지금 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 교리를 정리한 동경대전. 이건 동학이죠. 역시 동학입니다. 그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죠? 틀렸고. 가나, 사악한 종교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탄압받았죠. 하지만 둘 다 상당히 더 전파됐다 그랬습니다. 답은 5번, 공통점이었죠. 28번 문제,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조선 후기에 편찬된 많은 역사서와 지리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웠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죠? 조선 후기 역사서 중에 뭐 아방강역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한 것처럼 골라라 이겁니다. 발해고, 맞아 조선 후기 거죠.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관련 지식 맞았어요. 기자실기 이거 살짝 이의를 설명할 때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때는 아무튼 조선 후기 때는 제가 언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라면서 이 책 중에 기자실기가 있다. 성악지표, 기자실기 2개 정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조선 전기죠. 그죠? 이는 조선 전기니까요. 연려실기술, 이근계 연려실기술. 기사 본말체죠. 예, 기사 본말체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 맞아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것도 역시 우리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에서 이 지리서라 그랬습니다. 역시 조선 전기 이거죠. 기역과 디귿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가는 양반의 자손이지만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바로 설이죠. 설. 그죠? 서자와 얼자 바로 설이라고 합니다. 이 설에 대한 차별 요구, 이 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호적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호적 세력과 연계했다는 거 누구죠? 그건 육두품이죠. 고려말 육두품, 고려말이에요. 통일신라 말 육두품 호적과 연계해서 사회개혁 반신라 성격을 띠는 거죠. 설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조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발탁되어 서울들이 많이 가죠. 박제가 뭐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 청요직 진출을 주장하며 통총운동을 갖다가 전개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역시 통총운동, 소총운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죠?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고자 조선 형평사 1923년 진주를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을 하는 건 이건 서울이 아니라 백정이죠. 백정입니다. 그죠? 천민들.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문제 30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요. 이것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입니다. 끝났죠? 바로 고려만국전도죠. 답은 4번. 이걸 뭐 모르시면 안 되고 중국에 대한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확 바뀌잖아요. 이거 뭐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 지난해에도 문제 나왔는데 정말 잘 나오죠. 태종 때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우리 지도죠. 예, 꼭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조선전기. 천화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상상도고요. 여지전도와 지구전도도요. 언급은 살짝 되지만 항상 이게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는 게 김종호의 지도입니다. 김종호의. 근데 이게 지난번에 고급에서 한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고급에서. 이렇게. 혼인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걸 물어봐 했던 거였고 그래서 고려만국전도나 뭐 여지전도 뭐 천하도 뭐 이렇게 뭐 나왔었는데 그냥 중국에서 솔직히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었고 뭐 문제는 쉬웠지만 이런 지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혼인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꼭 알아두셔라. 이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자, 2번 누굽니까? 박규수. 바로 통상개화론자죠.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이번은 뭐 인물사로도 문제 나온 적 있었고 인물사로도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항로 이분은 언급만 해드렸고요. 물론 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항로
기정진하면서 바로 이때 같은 시대에 이 대결 나오죠. 반대측으로 위정척사 운동 중에 1960년대 제일 먼저부터 척화주전론을 외쳤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의 제자 최익현, 그죠? 외양일체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의병운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죠? 영남만인소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억나시죠? 자, 요 두 분을 지금 옳은 내용을 갖다 고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다, 통상개화론자다 이러면서 문헌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라고 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대로 똑같은 사진 나왔어요. 똑같은 사진. 예. 자, 그래서 얘기 나오면 북학이라는 건 북학을 쓴 거는 박제가죠. 열하일기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양반저 이런 건데 북학은 박제가입니다. 박지원 박제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이분은 갑신정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영향을 끼친 급진기아파들 김옥균, 박용윤, 서광범 이런 애들이 급진기아파 영향 끼친 애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죠. 척화주전론 맞습니다. 화하지 말고 배척해라. 전쟁을 주장했죠. 프랑스가 쳐들어온다. 싸워야 된다. 끝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항로, 기정진. 답 3번입니다. 삼정이정청. 자, 요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박규수 같은 사람이 삼정이정청을 갖다가 설치를 주장했거든요. 특히 세도정치 때 박규수 이분은 세도정치 때 순헌철 우리 마지막 임술농비몽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삼정의 문란 이거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안핵사로 파견이 되기도 하고요. 임술농비몽기 거기 진주에. 예. 그래서 이분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평양의 감사. 요 평양의 감사로 있을 때 그때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오면서 이때 이거를 관민들과 또 그 민중들과 함께 불태워버렸죠. 이게 다 박규수의 내용입니다. 가나 항일 의병장으로 활약하지는 않았죠. 그죠? 둘 다 틀렸습니다. 답 3번이고요. 다음 문제 32번. 밑줄 근 이 조치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1905년 이 조치가 뭡니까? 이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까? 제일은행에 발행한 화폐로 싹 바꿔버렸죠. 바로 요 메가타 이 자식 아주 나쁜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상인들, 우리 돈, 우리의 많은 재정을 갖다 작살낸 사람이죠. 그래서 다 일본 화폐로 바꾸는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백동화 막 구부러지고 이런 거 다 감액해갖고 바꿔줬죠. 안 바꿔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 자, 이것도 이제 약간 고급의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건데. 자, 가보겠습니다. 요 보안회 설립. 보안회는 애국개몽운동으로서 1904년에 이 일제가 토지, 황무지, 개척권들 막 가져가려고 하는 걸 막아낸 단체죠. 보안회. 기억나시죠? 안정환, 보안회, 헌정연구회, 한, 대한자강회 이거잖아요. 자, 재정보면 메가타 역할 맞습니다. 메가타의 역할 2번이 정답이죠. 밀렌도르프는 뭡니까? 목인덕이라고 하는 밀렌도르프 같은 경우는 청나라 이모군란 때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목인덕이라는 사람을 요 밀렌도르프를 갖다가 독일 요 청나라의 영사관에 있었던 이 독일 애를 갖다가 우리 쪽으로 외교고문으로 들어오죠. 외교고문으로. 동양적시 주식회사 뭐 역시 상관없고요. 독립협회 이권수운동하고 상관없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죠. 독립협회는 이미 1898년에 이미 만민공동회 이런 걸 막 외치면서 한국협회에 의해서 충돌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 뭐 없었습니다. 1905년에 없었어요. 동양적시 주식회사랑 상관없고요. 자, 33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가나의 조약 옳은 거. 가는 뭡니까? 제4조 4관 부산 요 이후에 부산에 초량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세워져 두 나라의 백성을 통출한다. 두 곳의 항구를 또 별도 개항하래요. 부산 이후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해라. 그래서 부산 다음에 이 두 곳은 원산과 인천이 되죠. 그죠? 즉 이거 바로 뭡니까? 졸소조규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 1876년. 그죠? 강화도 조약이죠. 최초 우리 근대적 조약입니다. 제2조 이걸 뭐예요?
한국과 타국 사이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이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흥지를 가진 조약을 맺을 수 없대요. 즉 일본 정부에 거치지 않고는 국제 조약이나 이런 거를 절대 맺지 못한답니다. 이건 뭐예요? 외교권이 박탈된 거네요. 외교권이 박탈된 거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너일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승리하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됐죠.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죠. 자, 이 두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 일본인의 취해법권을 인정하죠. 그죠? 우리 강화도 조약에 4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주국이다. 세계항구 개항. 자, 2개가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해안 측량권과 취해법권이 있죠. 맞죠? 일본군의 서울 주둔을 허용한 건 이건 언제죠?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자, 일본에도 피해가 있게 되고 제물포가 갖고 제물포 도망갔다가 배상금 지불해라 하면서 일본 군대가 와서 자기네들은 자기가 보호하겠다면서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죠.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체결된 건 한일 신협약이죠.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이라고 하죠. 신협약, 협약. 그죠? 한일 신협약 1907년.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자, 요 금수의 이록 추월세. 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뭘까요? 이거 금수회의록. 일단 시대가 딱 떠오르면 신소설, 신체시, 뭐 핵에서 소년에게, 금수회의록 뭐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인데 신소설 유행했다. 답 1번. 1910년 전까지 개항을 하고 나서 새로운 소설, 새로운 시, 새로운 서양의 신극 뭐 이런 게 막 등장하잖아요. 그겁니다. 동문학의 성과. 동문학은 뭐예요? 이거 어떤 문학 작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강습소입니다. 강습소. 영어 강습소. 동문학이 있었잖아요. 1883년에 만들어졌던 거. 그죠? 폐관문학은 이 폐관이 관리들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이런 전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와서 왕에게 정치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든 건데 그걸 폐관문학이라 그래요. 조선화 운동도 이거 고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인보, 이런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 조선학, 특히 정약용 선생님, 요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 정약용 이 책들을 갖다 연구하고 여의당 전서 이런 거를 편찬하게 되는 이 조선학에 대한 학문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운동입니다. 정인보, 안재홍 이런 분들이요. 신경향파는 1920년대에 이런 카프라 그래서 사회주의막 나타나면서 20년대 후반에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나는 1920년대 그런 문학들이 나타나죠. 신경향파 문학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학 작품들에 대한 내용인데 솔직히 뭐 문제는 역시 또 쉽게 나왔지만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보기가 이거 잘 나오지 않는 거였고요. 이건 고급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자, 가겠습니다. 35번. 자, 가나다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강화도 조약에 인천, 원산, 부산 세 개 항구가 개항된 요 모습이 나옵니다. 지역사네요. 그러면 가나다가 인천이었잖아요. 전차가 처음으로 운행되었다? 전차. 만약에 이게 철도면 맞는 말인데요. 경인선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서울과 인천. 근데 이건 전차예요. 전차는 그냥 길 위에서 쭉 전기로 가는 그 차거든요. 이게 막 뛰어가면 탈 수 있는 차예요. 서울에서 그 청량리까지만 처음에 운행됐던 이 서울에서 운행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웠네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서양식 병원 광해원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된 게 알렌. 바로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 다치면서 그걸 고쳐주면서 서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서울에서. 그죠?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이게 이제 경인선이잖아요. 경인선. 지금 나는 부산이거든요. 부산. 경부선은 아닙니다. 그 너일전쟁 끝나고 나서죠. 그죠? 경인선.
반문국 한성숭보가 한성숭보도 역시 방문국 바로 요 발행된 건 어디에? 서울이죠. 서울. 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하죠.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설립됐다. 요걸 물어보려고 했나 봐요. 원산학사. 그죠? 원산학사. 아, 최초의 그런 근대식 사립학교. 덕원 주민들이 돈 모아서 했던 거. 그죠? 요걸 물어보려고 요걸 그냥 어렵게 또 역시 보이게 이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낸 것 같아요.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36번. 조선인 태영령이죠. 조선인 태영령. 자, 이 그림까지 보여줬고 이거는 1910년대다라고 했습니다. 1910년대.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10년대를 골라라 이거죠.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건 1930년대죠. 그죠? 조선인 집회를 단속하는 헌병경찰. 그렇네요. 헌병경찰 하면 1910년대입니다. 답은 2번. 농촌진흥운동은 뭡니까? 이건 일본 애들이 이 총독부 관리들이 1930년대 32년부터 우리 소작쟁이 막 일어나니까 막으려고 하는 운동이죠. 예. 치안유지법 이건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 나타납니다. 그죠? 국민징용령 탄강으로 강제 수용되는 건 1930년대 후반. 그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문제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가에 들어갈 내용 1980에서 90년대 서재필 인물사네요. 서재필은 제가 또 역시 인물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급진계합파에서 갑신정변 때 그 어린 나이 20살에 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독립협회 활동을 해서 독립신문 만들고 만민공동회 했다가 막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자,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정우회 선언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정우회가 또 뭐예요? 아, 이거 또 이게 고급의 내용인데 1926년 11월 달에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 결국은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언한 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의열단 행동 지침하면은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독립신문 창간 답은 3번 역시 쉽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부러 쉽지 않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물산장려회 조직도 이거는 조선물산장려회 평양에서 바로 조만식 이상제 이런 분들이 중심을 했던 거죠. 조만식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3도 창의군 바로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13도 창의군을 만들면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면서 13도 창의군 하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 3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전봉준의 요 내용은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제2차 2차 봉기를 왜 했냐? 일본군을 타도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일본군을 타도하기 위해서다. 해서 답이 5번. 이거는 뭐 너무 우리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답은 5번이죠. 러시아가 전량도 투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영국의 건문도 사건 이거 1885년이죠. 예. 러시아가 내려온다 이러면서 한 거. 프랑스의 병인박해 이거 흥선대원군 때죠. 텐진으로 압송한 거 이거는 언제예요? 이모군란 때죠. 그죠? 이모군란 때입니다. 나머지 뭐 쭉 보시면 그래 이런 게 시기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39번. 자, 역시 또 지역사입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제는 이 중고등학교 애들, 초중고 애들처럼 이렇게 한국사 능력 시험 이렇게 모아갖고 답사를 다녀야 되나 봐요. 이런 탁골공원 이런 다 가보거든요. 이런 거 다 가봅니다. 근데 이거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서울 지역의 주요 유적지를 답사합니다. 한번 정말 틈나시면 서울에 정말 유적들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궁들도 한번 다 가보시고 우리 역사에 나오는 것들 뭐 정동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봐도 이 탁골공원 이런 데 가도 3.1운동의 이런 기념이나 여기 탁골공원 안에 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원각사지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석탑이 이런 거 딱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게 여기 있네 막 이렇게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이 운동 민족운동 탁골공원 하면 3.1운동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근데 보시면 태화관 알잖아요. 뒤에 가서 민족 대표들이 이제 결국 여기서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이때 낭독하고 자수를 하죠.
근데 이미 탁월공원에서는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옳은 걸 골라라. 내 살림 내 것으로 하면은 뭐죠? 물산 장려운동. 서상돈 김강재. 서상돈 나왔습니다. 누구죠? 바로 발의를 하면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했죠.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중심입니다. 대구에서. 일제 문화통치를 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 문화통치가 되는 거 바로 3.1운동 때 무단통치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문화통치로 바꾸죠. 답은 3번이죠. 순종의 인산일 나오면 바로 6.10 만세운동이죠.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고종입니다. 고종.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바로 29년 11월 3일이죠.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신간회가 이때 조사단으로 또 참여하죠. 자, 됐나요? 그 다음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일제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또 골라라. 이 사진 공출이네요. 공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건 2차 세대이 터졌죠. 예, 중일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총알 막 이런 금속이 부족하니까 다 공출합니다. 다 회수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종까지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 시기를 고르래요.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뭐 딴 거 얘기할 게 없죠. 예. 그 다음 41번. 와, 요 앞에도 이것도 일부러 또 나눠줬네요. 초반이냐 후반이냐 살짝 고민하게끔. 예. 자, 41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1930년대 바로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역시 1920년대부터 해서 봉오동 전투, 순춘 사건, 청선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 성립, 결국은 미스야 협정, 결국은 남만주와 북만주의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1930년대 되면서 일본이 쳐들어오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그림이 그려지나요? 좀 어려웠을 건데 아무튼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에서 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당시 한중 연합작전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만주에는 바로 영릉과 흥경성, 우리의 영흥, 바로 양세봉 선생님이 중심으로, 대전자령, 쌍성보, 바로 지청천 선생님이 중심으로 이런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요 1930년대 이때 당시에 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조선건국동맹이 활동했다. 조선건국동맹, 이것이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가는 건 1944년 국내에서죠.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한중연합작전의 전개. 아, 역시 답은 쉽게 나오네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제는, 이건 나중에 이제 1940년대 가야지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죠. 1930년대입니다, 지금. 조선 독립동맹은 지금 사회주의 중심의 조선의용군이 이제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으로 가는 거죠. 그죠? 김두봉 중심의 1930년대 후반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어디서 봤는데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들이 또 대조선 국민군단 막 이런 걸 만들기도 하죠. 그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합니다. 이거는 소년운동, 어린이날을 만들죠. 우리 5월은 어린이날,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죠. 바로 이 종교는 또 천도교와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도교에 또 소년운동, 그죠? 소년, 이런 잡지 만들고요. 자, 아무튼 어린이날 됐나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방정환, 뭐야? 답 1번이네요. 답은 또 쉽게 1번 끝났습니다. 개간사업과 저축운동을 장려한, 자, 지금 이 천도교라면 저축운동을 장려한 종교가 있어요. 원불교,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원불교죠. 원불교입니다. 통감부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됐다. 지금 통감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통감부 방해와 탄압을 시작된 건 뭐 1910년 전이겠네요.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이거 국채보상운동이 딱 떠오르겠네요.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을 했던 거 뭐 많았죠.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그렇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자, 이분도 백남운이라는 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민족주의 사학, 그리고 이 일제 식민지가 너희들은 아직 발전을 못해서 너희들 정체돼 있었어. 이거를 반대하면서 백남훈 선생님이 조선사회 경제학이라고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보편적 수준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했죠. 이분 조선사회의 경제사를 저술했죠. 답은 3번. 거의 뭐 단답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 사학 또 조선사회 경제사학 그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자. 이병도, 손진태 이런 진단학계도 있었죠. 그죠?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계. 조선사 편수에는 일제이한 이 식민사관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그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바로 누굽니까? 집필하신 분은 박은식 선생님. 역시 단독문제 출제된다고 해서 박은식 선생님 꼭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연재했던 분은 역시 민족주의사학의 신채호 선생님. 역시 단독문제도 출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뭐 1938년. 자, 요번에 보면 일제시대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아무튼 이 국가총동원법에 요 1938년. 근데 학생의 질문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이 조선 교육령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물어봤어요. 이때 당시 1938년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제가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 책에도 참 이거 깊게 나왔는데 요건 꼭 알아두셔라. 1938년 3차 교육령이 나타나면서 한국 신민화 교육 강화하고요. 국민학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 교육령 하면서 조선어, 조선사 이런 거를 금지시킨다 그랬었죠. 그죠?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한 건 바로 이거는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1910년대. 이때 1911년인가요? 11년인가 사립학교 규칙하면서 사립학교들을 막 감시하게 되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한 건 1920년대죠. 20년대 2차 교육령에서 바로 이때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20년대.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개칭. 그렇죠. 바로 1930년대 이겁니다. 답 3번이죠. 황국신민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아니죠. 보통학교 수업 연수를 4년으로 내린 거는 1차 교육령이죠. 1차 교육령. 6년을 갖다가 4년으로. 그죠? 4년으로 정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 1차는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그 다음 문제 45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 창립대회 개최합니다. 가는 YMCA 강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이상재 선생님이 합니다. 자, 근데 이상재 선생님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물산 장려운동 많이 했지만 특히 이분이 이걸 또 했죠. 단결을 공고히 해라. 기회주의를 일치 부인해라. 바로 뭐예요? 신간회죠. 신간회. 그죠? 신민회가 안 나오면 신간회가 나와줘야 되는데 신간회가 나왔습니다. 1927년 자매단체 근우회로 좌우 합작단체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이건 신민회죠. 헷갈리기 좋게 맨날 신민회. 삼원보 역시 신민회. 연통제 나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임정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국의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거라는 건 13도 창의군이죠.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때. 그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이분은 또 누구예요? 인물사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의 우익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1947년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합니다. 이승만이. 그때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죠. 여운형, 김규식. 그죠? 근데 여운형 선생님 암살당합니다. 이거 실패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입니다. 주석에는 김구 선생님이고 부주석에는 바로 김규식이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맞습니다. 바로 김규식 선생님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김규식 선생님을 또 고르래요. 옳은 것을 고르라.
자유당 창당. 자유당이 뭡니까? 바로 4.19 혁명 때 바로 이 자유당 물러나라! 부정부패 물러나라! 바로 이승만이 창당했죠. 이승만의 여당이었습니다. 남북협상을 참여했습니다. 남북협상 참여가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었죠. 답은 2번이죠.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 조선의용군을 갖다가 창설한 건 김원봉. 그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 그죠? 됐나요? 그 다음 47번. 가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무슨 회의입니까? 신탁통치 반대. 이 회의 신탁통치라면 뭐예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바로 3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하죠. 한국의 독립을 약속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신탁통치를 하죠. 이 회의는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답 5번이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죠? 덴허그라고 하죠. 네. 이거는 1907년이죠. 헤이그 특사 파견의 구실로 결국은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요. 카이알포. 즉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때 최초로 우리 독립을 약속하죠. 독립. 그리고 재확인한 게 45년의 포츠담 선언이죠. 다시 재확인합니다. 우리 독립을 다시 재확인시켜준 게 포츠담 선언이고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하고 상관없지만 1945년 이제 요 한반도에 일본전에 소련이 참전하게 되죠.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잠깐만 3파선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알포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에 이 사이 시기에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휴전협정 1953년. 자,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됩니다. 7월이죠. 4.19 혁명 1960년입니다. 4.19 혁명. 이승만이 물러나죠? 그럼 이승만 정부 때네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은 뭐예요? 300산업이죠. 뭐. 그죠? 이 원조로 받은 거잖아요. 중동 진출은 1970년대이죠.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은 바로 전두환. 그죠? 80년대. 재당 면방직 300산업. 그죠?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 개성공단 건설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그죠? 그 다음 문제 49번. 자, 49번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텐데 이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유신입니다. 유신에서 약 3분의 1을 갖다가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이승만 하면 자유당, 박정희 하면 공화당 이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 유신 체제 때예요. 이게 유신 체제가 언제 일어나요? 1972년 10월 유신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신 체제가 일어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를 옳은 것을 골라라. 삼선 개헌안은 아직 유신 체제 일어나기 전에 1969년 나 한 번만 더 할게라고 해서 삼선 개헌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젊은 김대중하고 싸우다가 질 뻔해서 유신 체제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신 체제 아닙니다. 4.13 호언조치 나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건 바로 1987년 바로 6월 민주항쟁 때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합니다. 긴급조치권 마음대로 이제 긴급조치권 발동해갖고 자유권을 박탈해버리죠. 맞습니다. 답 3번이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건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그 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부분적으로 하다가 전면적으로 해버렸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만든 건 재헌국회 때고요. 그죠? 자, 1949년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입니다. IMF 상황 아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끝났네요. IMF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들어왔대요. 바로 김대중 정부죠. 자, 통일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바로
노태우 정부 때죠. 그죠?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이거를 갖다 3대 통일 방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역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나왔어요. 답은 4번이죠. 이산가족 고향 방문 이건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바로 전두환 때죠. 전두환 정부 때 85년에 이제 수해가 일어나면서 북한이 도와준다고 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뭐 어려운 문제들 꽤 많았습니다. 고급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에듀윌 요 중급은요 거의 중급과 고급의 그 가운데 정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33회 우리 문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고 또 역시 선지 분석들 통해서 잘 정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또 우리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